교통사고, 산재사고, 근제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개인보험 청구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과 보험금을 최대로 받아주는 일을 하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신체 손상 사건에 대해서 이미 1000건 이상의 성소 경험이 있고 지금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척추압박골절, 정신장애, 사지골절, 장기손상, 흉터 환자 등 수없이 많은 사건의 진행이 20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3분의 1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개인 합의를 종용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개인들은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도 당하고 산재사고도 당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당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다리 같은 곳에서 많은 사고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골프장에서 식당에서도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체 손상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수백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고용하는 거죠. 이 직원들의 연봉은 대부분 1억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합의 조정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휴의장애, 기왕증, 가실비율, 소득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에서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했을 때 소송에서 1억이 나올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개인과 합의를 잘해서 설득하면 1000만 원의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엄청난 돈을 보험사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공제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1억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 개인 간의 합의도 합의의 효력이 있고 그 합의서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보험사는 최대한 개인과 잘 설득해서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성소한 버스 공제조합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분이셨고 여성분이었으며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내버스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복시와 시력 저하, 경추의 골절, 뇌출혈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서 3개월간 입원을 했습니다. 자, 공제조합은 3개월 입원하고 나자마자 8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양복 깨끗이 입고 와가지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피해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8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아니 800만 원에 합의 못 보겠어요. 옆에서 들은 말은 있어서 산출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산출서를 보내오면서 어떻게 했냐, 1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1200만 원. 자, 그러고 나서 산출서에는 어떻게 적어놨느냐, 자, 복시가 있고 시력 저하가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 없음, 사고의 진성 없음. 두 번째, 경추의 골절, 한시 2년 27% 장애. 그 다음에 뇌출혈, 신경외과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애 없음. 자, 두 번째 쟁점에서 과실, 횡단보도 사고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예요. 과실 20% 적용. 자, 중국분이에요. 소득, 입원 기간이고 장애 기간 2년 동안 그냥 56만 원. 이렇게 산출해서 얼마다? 1200만 원. 12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줘.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아, 그건 너무 적어요 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1년 방치,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무시. 자, 너무 억울해서 저희 사무실로 소송을 의뢰했어요. 사건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본 적, 이것은 공제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합의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소송으로 진행했어요. 자, 소송의 결과값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내용, 쟁점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복시와
시력저하 24%, 영구장애, 갱추위골절 27%, 한시, 5년,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는 장이 안 나옵니다. 이분이 계속 악몽을 꾸고 머리가 아파서 계속 잠을 못 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내용으로 신체 감정에서 얼마를 인정받나? 한시 5년 23% 장애를 받았습니다. 자, 가실은 0% 인정, 가실 이유 없음. 소득은 2년간은 국내 소득. 자, 이거 영사관하고 전체 자료 다 뒤졌어요. 그리고 이후의 소득은 중국 급여대 96만원. 이렇게 해서 판결문 받았습니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이렇게 판결문 받았습니다. 이분이 공제조합과 합의를 봤다면 800만원이나 1200만원으로 합의를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판결문이에요. 법원이 판결해서 1억 8천만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얼마만큼 사건을 재구성하고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증하느냐, 가실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소득은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등등 수없이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뢰인 편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1200만원, 800만원이 1억 8천이 되는 거고, 이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인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신체 손상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입증할 것을 모두 찾아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입증해서 최대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 대비 2배 내지 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고, 그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신체 손상 전문 변호사 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